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밀려 감소세를 보여오던 이른바 동네 빵집들이 다시 곳곳에서 생겨나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놓고 광주시가 시민 여론을 다시 묻기로 함에 따라 윤장현 시장 취임 100일 이전에는 매듭이 지어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다음 달부터 국토교통부 코레일과 함께 호남고속철도 전 구간에서 차량을 시험 운행하면서 궤도와 전력선, 신호 등 시설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하늘을 나는 인간 동력 항공기 경진 대회가 펼쳐져 각 대학의 항공기 제작 능력과 운행 능력이 선보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에 밀려서 설 자리를 잃어가던 동네 빵집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정성과 열정으로 극복하며 소비자들의 사랑을 되찾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갓 구워낸 빵에 고소하면서도 향긋한 냄새. 일일이 손으로 치대서 반죽을 빚고 이스트가 아닌 천연 효모로 발효를 시켜 만들어낸 빵들입니다. 빵 종류만 150여 가지. 프랜차이즈가 아닌데도 이렇게 다양한 빵을 낼 수 있는 것은 형제가 함께 빵을 굽기에 가능합니다. 제빵사 아버지로부터 빵 굽는 기술과 철학을 배운 형제는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빵집을 키워내고 싶습니다. 1982가 들어간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처음 시작했던 그 연도예요.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인지 이제 긴가민가 하는 고객들이 많거든요. 그때 좀 뿌듯하더라고요. 대로변이 아닌 신도심 이면도로에 자리한 작은 이 빵집. 여느 빵집과 다르게 오후 3시 느지막하게 식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부피가 큰 식빵은 아침 일찍 구워내는 게 작업 일정상 편하지만 당일 저녁에는 거의 빵을 먹지 않는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까지 세심하게 고려해 빵을 굽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후 5시에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게 해드려요. 그래서 집에 가시는 길에 아빠들이 식빵을 사갖고 와서 그 다음 아침에 먹고 나갈 수 있게 최대한 빵을 좀 늦게 천천히. 환자들을 위한 100% 통밀빵 등 맞춤형 빵들도 동네 빵집의 이른바 오너 셰프가 아니면 구워낼 수 없습니다. 이처럼 광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른바 동네 빵집은 모두 259곳으로 지난 연말 이후 8달 동안에만 20곳이 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줄곧 감소세를 보여오다 2년 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의 정성과 손맛이 숨어있고 이웃 간 관계가 맺어지는 동네 빵집. 각종 프랜차이즈들이 난립하는 현실 속에서 동네 빵집의 가치가 다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취임 100일 이전에 민선 5개의 각종 주요 현안을 매듭 짚고 가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었죠. 하지만 지하철 2호선 건설 문제는 TF팀 회의에 이어서 또다시 시민 의견을 묻기로 하면서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하철 2호선 건설을 둘러싸고 기존의 수요 예측치가 건설에 찬성하는 쪽으로 부풀려져 있다며 수정된 재검토 자료를 갖고 논의를 시작한 지하철 2호선 TFA. 13페이지 분량의 재검토 자료를 보는 시각은 앞선 3차례 회의처럼 지하철 건설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엇갈렸고 급기야 위원들 간의 전문성이 있냐 없냐를 두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 회의 때 말이에요. 나는 하지 이거가 그게 누가 몰라요? 아니 지하철에서 무엇을 아냐 말에 거쳤대 있어 아는 게 뭐 있어? 2시간의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은 지하철 건설 백지화와 공사비 절감을 위한 지하철 지상 구간의 확대, 저심도 방식의 원안 추진 3가지에 대해 시민 의견을 묻자는 겁니다. 하지만 의견 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할지를 정하지 못한 채 TF회의가 사실상 완전히 종료되면서 윤장현 시장의 의도와는 달리 지하철 2호선 문제는 민선 6기 취임 100일 안에 마무리 짓긴 어렵게 됐습니다. 100일 이후에라도 저쪽도 2호선 건설 관련한 어떤 그 정책 방향이 발표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4차례의 TF팀 회의에 이어 또다시 시민 여론을 듣기로 하면서 지난 3개월 동안 논란이 됐던 지하철 2호선 문제는 앞으로도 지리한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호남 고속철도에 대한 종합 점검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토교통부 코레일과 함께 10월부터 호남 고속철도 전 구간에서 차량을 시험 운행하면서 궤도와 전력선, 신호등 시설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호남 고속철도는 현재 마무리 공사와 증속 시험 등이 진행되고 있고 상업 시운전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광주 MBC가 장사서 50주년을 맞아 선정한 광주 전남 희망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51명의 희망 인물은 앞으로 광주와 전남의 희망을 전파하겠다는 포부를 보였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말까지 100일 동안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희망지기를 추천해 주셨고 중증 장애를 딛고 장애인을 돕는 김대근 씨부터 5월에 상처를 치유하는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 강용주 씨까지 지역민들의 추천으로 선정된 광주 전남 희망인물 51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신의 삶과 이름 앞에 붙게 된 희망이라는 단어가 한편으로는 무겁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한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앞으로는 소록도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더라도 이런 희망 인물이 선정이 안 되기를 한편으로는 좀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 다시 한번 희망을 이야기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암투병을 하면서도 천원백반으로 지역민에게 희망을 전해온 김선자 씨는 미래 세대로 이어질 나눔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목숨이 제 붙어있는 한은 천원백반을 할 거고 또 나중에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없을 때 우리 막내딸이 아마 엄마 뒤를 이어서 해줄 거예요. 희망지기들은 앞으로 광주와 전남에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 앞장서게 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한비돈전의 폐기물 관리가 허술하고 보안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한비돈전 민간감시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제도 개선을 수립할 것을 원전에 촉구했습니다. 감시위원회는 한수원이 기체 방사능 무단 배출과 불꽃 감지기 불량 설치, 압력 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 열 처리 기록 누락 등을 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원전 문제 내부 비리 고발과 제보를 위해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숭덕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숭덕고의 신청에 따른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가 교육부의 동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숭덕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고 다른 일반고와 같은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엔진이나 전기의 도움 없이 온전히 사람의 힘만으로 나는 비행기,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대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팀원들의 응원과 함께 조종사의 힘찬 발짓이 시작되고 공중으로 떠오른 커다란 비행기는 활주로를 따라 자유롭게 하늘을 납니다. 발을 저으면서 제가 앞으로 간다는 그 기분이 말로도 표현이 안 돼. 하지만 출발선을 지나기도 전에 기체가 망가지는 경우도 다반사. 어렵게 이륙에 성공했지만 힘에 부친 듯 이내 땅으로 내려앉고 코스를 벗어나는 안타까운 장면도 연출됩니다. 이륙은 성공했는데 이제 비행기가 이제 직선 비행하지 않고 약간 출렁출렁 비행해서 이제 떨어지고 걱정도 되고 이제 날아서 기분도 좋고 뭐 계속 비행하는 동안은 그랬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하늘을 나는 인간 동력 항공기 경진대회. 올해 대회에는 국내 14개 대학팀 150여 명이 참가해 각자의 항공기 제작 능력과 비행 능력을 겨뤘습니다. 설계부터 기체 제작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6개월. 복잡한 기계 장치는 없지만 일반 항공기에 적용되는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 그 인력 배양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인류 역사에서 비행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의 방법으로 비상하려는 학생들의 꿈이 푸른 창공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문화재 현상 변경에 대한 허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재청이 새정치연합 박혜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 현상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비율이 지난 2010년에는 65.5%였지만 올해는 76.6%로 높아졌습니다. 또 전체 허가 중에 조건 없이 허가한 경우가 2010년에는 31.5%였지만 올해는 3.9%에 불과했습니다. 박혜적 의원은 문화재를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라고 지적했습니다.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사모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오모 씨 등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올린 글은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 같은 글이 피해자로 주장되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유를 밝혔습니다. 오 씨 등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인터넷 카페에 5.18은 좌익과 북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로 이루어진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우월단체와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전라남도 의원 선거에 출마한 형을 도우려고 마을 이장들에게 화장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당시 담양군 의원이던 형의 도의원 출마를 돕기 위해 담양 지역 이장과 부녀회장 등에게 화장품 94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수중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입니다. 문을 연 지 20년 정도가 됐는데 이 수중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과 분석 등의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량대첩 전승지인 진도 오류리 해역. 바닷속에서 유물들이 쉴 새 없이 확인됩니다. 조선 해전 현장에서 사용했던 무기를 비롯해 국보급 청자까지 다양한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 발굴팀의 성과입니다. 개관 20년이 지난 연구소 내 전시관에는 그동안 발굴된 수만 점의 해양 유물과 고선박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하루 1000여 명, 연간 20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우리나라 해양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소중한 역사적 공간입니다. 이 삼면이 바다였던 우리 해양의 역사를 더 많이 자료를 확보하고 세계로 진출하는데 미래의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유일한 해양 유물 발굴 기관으로 해양 관련 각종 학술 대회가 매년 열려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상교류의 역사의 현장은 바로 이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이 고대 네트워크를 복원해야만 합니다. 영토는 작지만 우리의 문화 영역, 역사 영역은 서양과 동양 문화를 소통하는 넓은 영역이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6년 태안에 서부지부를 설립해 우리나라 수중문화재 발굴과 연구를 더욱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영광 백수 해안도로 노을축제가 오늘 열립니다. 영광군 백수 해안도로 해수 온천랜드 일대에서 열리는 오늘 노을축제에서는 보리 비빔밥 나눔 행사와 불꽃놀이 등 각종 체험 행사와 공연 행사가 하루 종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담양에서는 어제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시작돼 내일까지 열리고 보성에서도 녹차 대축제가 시작돼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고등학교가 교육부 지침과는 다르게 3학년 1학기 때부터 현장 실습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13곳이 1학기에 3학년 학생 400명을 현장 실습에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남에서는 53곳 가운데 46곳이 1,200여 명을 1학기에 기업체에 파견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서 1학기 파견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교육청의 승인을 받으면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숲이 칡덩쿨로 뒤덮이고 있지만 제거는 더디기만 한 실정입니다. 전남에는 조림지 등에 분포하고 있는 칡덩쿨 가운데 3만 헥타르가 제거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올해 제거 계획을 세웠던 4,400헥타르 가운데 70%를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은 화학 약품이나 장비 대신 인력을 투입해 칡덩쿨 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1헥타르에 14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정부의 과학기술 위탁 연구 사업에서 호남권 사업비가 3%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계호 의원이 최근에 3년간 위탁 연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연구 영역 사업비 3,185억 원 가운데 호남권 연구기관은 90억 원, 2.8%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수도권과 대전 지역은 전체 위탁 연구 사업비의 3분의 2가량인 63.5%를 차지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전 세계의 공자 학원이 설립되기 시작한 지 10년이 된 것을 기념해 호남대 공자 아카데미가 공자의 날 행사를 열고 중국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경극 분장과 중국 소수 민족 복장, 전지 공예 체험 등을 통해 중국의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호남대 공자 아카데미는 중국어 교육과 문화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구름이 가을볕을 가려주면서 외출하기 좋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18도로 선선한 아침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한낮에는 28도까지 올라서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은 없겠고요. 광주 아침 17도, 낮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나들이 하기 참 좋은 날씨니까요. 깊어가는 가을을 배경으로 나들이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장성 17도, 영광과 광주, 화순 1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과 구례 26도, 광주와 화순 28도, 나주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종일 비가 내릴 텐데요. 이 비가 내리면서 주 초반에는 일교차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